감을수록 빠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손바닥에 남은 머리카락 한 움큼을 보고 멍해졌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었는데 왜 이제 무서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발이식 전문의사 장춘식입니다. 27년간 수천의 탈모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누구보다 머리카락을 잘 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낯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우리가 습관처럼 해왔던 머리 감기가 두피를 망가뜨리고 머리카락을 죽이는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깨끗이 감았는데 머리가 더 푸석하고 아침마다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면 괜히 한숨이 나고 샴푸도 바꿔보고 영양제도 먹어봤지만 나아지는 건 없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전하려 합니다. 그동안 저와 제 환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그리고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머리카락은 감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살려야 할 건 두피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웃음을 되찾은 건 비싼 약도 어려운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대로 감는 방법을 바꾼 것이 전부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환자들의 눈빛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숨고 싶은 마음, 가족 사진조차 피하게 되는 감정, 그리고 그 끝엔 결국 자신감의 붕괴가 찾아옵니다. 탈모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저 역시 그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오면 수건에 묻은 머리카락 몇 가닥,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넘기던 날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문득 머리카락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환자들처럼 저도 진지하게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머리를 감는 방식만으로 차이가 날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감기 습관을 하나하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머리를 감는 날엔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감지 않은 날보다 3배 이상 빠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머리 감기 습관을 관찰했는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깨끗이 감으려는 사람일수록, 샴푸를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머리카락 손실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너무 뜨거운 물, 샴푸를 바로 짜는 습관,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머리카락을 약하게 하고 두피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63세의 남이자 씨. 저는 평생 머리를 깨끗이 감아왔는데 왜 이래요? 그분의 정수리는 이미 많이 비어 있었고 두피는 상처투성이었죠. 자신은 최선을 다해 관리해 왔는데 왜 머리카락이 떠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물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잘못된 습관을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머리를 감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5분이 머리카락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머리를 어떻게 감으셨나요? 뜨거운 물로? 샴푸를 바로 짜서 문지르며? 손톱으로 긁으며 시원하게? 그렇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두피는 지금도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머리를 감는 건 평범한 일입니다. 매일 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평생 쌓이는데도 그게 탈모의 원인이라는 걸 전혀 모른 채 반복하니까요. 500명의 환자를 6개월간 지켜본 결과 거의 모두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탈모를 부르는 3가지 감기 습관이었죠. 첫 번째는 뜨거운 물로 감기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두피는 얇고 민감해서 뜨거운 물에 쉽게 자극받습니다. 피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보호막이 무너지면서 두피는 건조해지고 예민해져요.
결국 머리카락 뿌리까지 약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는 습관입니다. TV에선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게 되죠. 하지만 샴푸는 계면활성제 덩어리입니다. 물을 섞지 않고 바로 바르면 두피가 화상을 입는 것처럼 손상돼요. 이게 반복되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손톱으로 긁는 감기 습관입니다. 시원하긴 하죠. 하지만 그 시원함이 두피에 상처를 남깁니다. 작은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고 그게 염증과 탈모를 부릅니다. 63세 남이자 할머니는 늘 손톱으로 박박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정수리는 거의 비어 있었고 두피는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 이래요? 그 눈물 섞인 물음에 저는 대답을 쉽게 못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열심히 관리하신 거였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던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보다 올바르게가 중요하다는 걸 자주 잊습니다. 머리를 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단 5분.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머리카락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뜨거운 물로 감고 샴푸를 바로 짜고 손톱으로 긁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 머리카락을 감는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을 더 오래 지키려면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저는 한 노인을 만나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 일본의 한 학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80을 넘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머리숱은 30대처럼 풍성했고 정수리 하나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결을 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걸 아무리 닦아봤자 다시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논을 잘 가꾸면 벼는 다시 자랍니다. 두피는 논이고 머리카락은 벼지요.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평생 머리카락만 씻던 제가 정작 논을 돌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관이 흐르고 세포가 분열하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생산의 중심이죠. 반대로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죠. 한번 손상되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죽은 머리카락은 거품 내서 열심히 문지르고 살아있는 두피는 방치하거나 상처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뭇잎에만 물을 주고 뿌리는 방치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부터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감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습관을 바꾼 환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두피의 색이 달라지고 작고 부드러운 솜털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10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감는 대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지더군요. 두피를 살리는 방법, 그 시작은 뜻밖의 재료였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커피요.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머리에 뿌린다고요? 하지만 5년 전 독일의 한 의학 학회에서 백발의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를 보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카페인은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억제하고 모낭에 에너지를 공급해 성장 사이클을 연장시킨다. 그 교수님은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커피를 바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모발 성장률이 절반 가까이 더 높았다고 했습니다. 학회가 끝난 뒤 저는 그 교수님을 붙잡고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현미경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카페인이 두피에 흡수된 모낭 주위에서 세포 활성이 뚜렷하게 증가한 모습이었죠. 그 길로 한국에 돌아와 저는 제 환자들에게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진한 블랙커피를 끓여 식힌 뒤 스프레이통에 담아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뿌렸습니다.
손끝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15분 후 평소처럼 샴푸하는 방식이었죠. 3개월 후 30명 중 27명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62세 최상준 씨. 정수리가 횡해 늘 모자를 쓰고 다니시던 분인데 선생님, 이젠 모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할 때 그의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가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을 확장시켜 영양 공급을 늘려줍니다. 둘째, 세포 활동을 자극해 머리카락 성장 사이클을 늘리고, 셋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같은 탈모 유발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절대로 뜨거운 커피를 쓰면 안 됩니다.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간 커피도 금지입니다. 오직 완전히 식힌 블랙커피만 사용해야 하며 하루 한 번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비도 고가의 약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입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입니다. 한 번 상하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하지 않도록 미리 보호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은 뒤 머리카락이 더 푸석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샴푸는 강력한 세정제입니다.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던 지질 보호막까지 씻어내기 때문에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맨살처럼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유분 분비는 줄어들고 그 결과 머리카락은 더 쉽게 마르고 끊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오일 코팅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확신하게 된 건 7년 전 인도 여행에서였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85세 할머니,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윤기가 흐르던 그분은 매일 코코넛 오일을 발라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전통이라 여겼지만 이후 자료를 찾아보니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더군요. 오일이 머리카락에 주는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막 형성. 오일이 샴푸 성분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지켜줍니다. 둘째, 수분 유지. 머리카락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셋째, 영양 공급. 특히 천연 오일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손상된 모발 회복을 도와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오일은 두 가지입니다. 미강유 그리고 코코넛 오일. 미강유는 쌀개에서 추출한 우리나라 전통 오일인데 비타민 E 함량이 올리브유보다 3배나 높고 두피와 잘 맞는 안전한 기름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입자가 작아 머리카락 깊숙이 스며들 수 있어 내부까지 케어가 가능하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머리를 감기 10에서 15분 전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 따뜻하게 비빈 뒤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만 얇게 펴 바릅니다.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오일이 모공을 막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을 땐 평소처럼 샴푸하면 됩니다. 조금 미끄러울 수 있지만 그게 보호막의 증거입니다.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59세 여성 환자였는데 염색과 펌으로 머리끝이 매번 부러진다고 하셨어요. 3개월간 오일 코팅을 꾸준히 해보신 뒤 20살 때 머릿결 같아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라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피는 두피를 살리고 오일은 모발을 지킵니다. 이 둘이 만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62세 최상준 씨는 12년간 모자를 쓰고 살았습니다. 정수리 탈모로 외출조차 꺼렸던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 모자 없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사람 눈을 보며 말할 수 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용기였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63세 남이자 할머니는 두피가 늘 가렵고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손톱으로 긁으며 감았던 습관, 그 습관이 두피를 약하게 만들고 염증을 반복시킨 겁니다. 하지만 두피 중심 감기법을 시작하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머리 감는 게 무섭지 않아요. 감고 나면 시원해요. 상쾌해요.
또 한 분, 59세 박종민 씨. 이분은 샴푸도 좋다는 건 다 써보셨습니다. 비싼 클리닉도 다녀오셨고요. 그런데 오히려 감은 날이 더 가렵고 감지하는 날이 덜 빠진다고 하셨죠.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뜨거운 물, 샴푸 직도포, 손톱 세척. 그걸 바꾸고 나서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멈췄다는 느낌 처음 느껴봤어요. 그들의 말엔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꾸준히 조심스럽게 잘 감는 법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거창한 해결책만 찾습니다. 약, 시술, 병원, 고가 제품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는 생활 속 가장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5분 머리를 제대로 감는 그 시간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젠 카메라 앞에서 웃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지켜보며 이 일이 참 잘한 일이구나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셨어요. 그러니 저도 어쩔 수 없겠죠.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강하게 말합니다. 유전은 탈모의 전부가 아닙니다.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탈모는 분명 유전적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더 중요한 원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쌍둥이 연구에서조차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형제 중 한 명은 머리숱이 풍성하고 한 명은 탈모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매일의 식습관과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 감는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도 가족 모두 대머리였지만 혼자만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0살부터 두피 관리를 시작하셨고 매일 8단계 감기법을 실천하셨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집안에 탈모 병력이 없는데도 무심하게 감고 헹구고 비비고 긁던 습관으로 30대 초반부터 머리가 비어버린 분도 많습니다. 결국 탈모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유전은 손 쓸 수 없지만 습관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체질마다, 생활 환경마다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잘 감는 사람은 반드시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오랜 진료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입니다. 매일 조금씩 바꿔보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샴푸는 손에서 거품 내서. 손톱 대신 지문으로 마사지하고 머리카락은 조심스럽게 다루고 두피는 정성스럽게 지켜주세요. 탈모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의 두피가 말해줄 겁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털이 아닙니다. 그건 자존심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 우리에겐 그게 하루 중 가장 솔직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탈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다시 웃고 모자를 벗고 사진을 찍고 가족 앞에서 당당해지는 걸 봐왔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치료나 수술이 아니라 단 하나의 습관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두피에 커피를 뿌리고 머리카락에 오일을 바르고 손끝으로 조심스레 감는 그 몇 분의 시간. 그게 쌓이면 기적이 됩니다. 내일 아침 그 기적을 직접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삶을 돌릴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심 어린 노력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웰빙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주변에
머리카락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일 때 더 많은 걸 지킬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